좌익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노인을 연기한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혜영의 열연과 함께 민기동 감독이 만들어낸 강렬한 이 액션은 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초청, 제43회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 경쟁 부분 진출, 그리고 제15회 베이징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해외 유수 평단이 먼저 주목한 한국 영화입니다. 잔혹하지만 서정적이고 폭력적이지만 아름답다. 강렬한 액션 영화지만 깊이 있는 인생의 서사가 있고 승자와 패자가 아닌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찬사를 개봉 전부터 받았는데요. 화제작 파과. 오늘은 이 강렬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오후의 지하철 안, 한 중년의 남성이 임산부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 남자, 어떤 사람들은 이를 벌레라고 합니다. 모든 승객이 외면할 때 아저씨, 저 임산부예요. 여기 임산부 배려석이고. 통닭에 족발 X인 거니 내 위안 한꺼번에. 아, 왜 이러세요? 무릎 위에 성경책을 얹은 노년의 여인이 묵묵히 그를 응시합니다. 곧 그 남자는 인파 속에서 쓰러집니다. 아이 할머니가 돌았나. 등에는 정확한 한 방의 독이 묻은 칼날 자국. 악성벌레 퇴치하는 신성한 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역을 마친 그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조각. 올해로 65세, 45년간 청부살인을 업으로 살아온 전설적인 여성 킬러입니다. 겉으로는 방역업체 신성방역의 직원이지만 그녀가 제거하는 대상은 바퀴벌레가 아닌 사람이었죠. 지하철에서의 이 짧은 장면으로도 관객은 조각이라는 인물의 치밀함과 냉혹함을 단숨에 직관하게 될 것입니다. 별혈 단신으로 28명을 소독해버렸다죠. 그녀가 처음부터 킬러는 아니었습니다. 오갈 곳 없던 어린 시절 류를 만난 그녀, 신성방역 창업주. 그의 정체는 벌레 같은 인간을 방역하는 일이었죠. 류, 그에게는 그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류와 함께 지내던 어느 날 자신을 겁탈하려는 미군을 죽이게 된 그녀. 손톱이란 이름으로 방역업체의 초대 멤버로 날카롭고 빈틈없는 깔끔한 마무리로 레전드로 불리며 방역 작업을 처리해왔습니다. 벌레 한 마리 죽인 거라. 그러나 현재 구성원들은 늙은 그녀가 빨리 일을 그만두기를 눈치 줄 뿐입니다. 조각은 늙은이 취급당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싶진 않았지만 그녀 자신도 육체적 한계를 슬슬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대에 뒤처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늙고 병들어 버려진 유기견 무용을 만나게 됩니다. 무용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느낀 것일까요? 그녀는 무용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불러일으킬 문제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편 또 다른 킬러가 등장하는데 사채비 때문에 장기 매매에 끌려온 이 남자, 순식간에 혼자 조직을 박살내는 실력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작업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투우가 등장합니다. 조직의 손 실장이 후임자로 그를 스카웃하려고 합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우를 영입하려는 신성방역.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투우. 하지만 이곳엔 절대 고수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우는 그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그녀는 투우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고 조각을 조롱하며 집요하게 따라붙는 신입 킬러 투우. 그는 조각에게 단순한 경쟁자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레전드라더니 머리도 세고 주름도 지고 벌써 이렇게 늙으면 어떡해. 업계 전설이라는 이름도 무색하게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그만 사고를 내는데 위험한 그녀를 구해준 건 일전에 무용의를 치료해줬던 강 선생. 킬러라면 무조건 지켜야 할 불문율. 마음이 약해진 그녀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목격자를 죽이지 않은 조각의 선의는 질긴 후폭풍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얌을 잡은 투, 대선배인 조각을 위협하는데요. 그리고 정체가 발각될 것 같아 강 선생의 주변을 감시하게 됩니다. 우선 제목부터가 낯설죠. 이 영화의 파과는 흠집이 난 과일이라는 뜻으로 나이 든 주인공을 비유하는 한편 여자의 나이 16세를 이르는 말로 인생의 황금기를 비유합니다. 벌레들의 세계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조각. 상처를 입은 그날 밤 자신을 치료해준 강 선생과 그의 딸에게 느꼈던 남다른 감정.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를 깨달은 지금이 그녀에게는 빛나는 황금기이자 파과의 순간입니다. 투우의 비열한 선전포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본 투우. 냉혹하고 고독하게 살아왔던 조각. 그러나 이젠 류의 가르침을 잊고 지켜야 할 건 만들지 말자. 지켜야 할 것이 생긴 겁니다.
조각에게 치명타를 안길 제물로 선택된 강 선생. 이때 조각에게 방역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녀의 방역 대상은 강 선생이었죠. 문제의 의뢰인을 찾는 게 급선무였죠. 바로 의뢰인을 알아내 물어보는데 가장 약해진 순간에 가장 강한 상대와 만남. 20년 동안 조각을 찾아 헤맸다는 투. 왕성한 손톱이었던 시절 조각과 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꼭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생애 마지막 방역에 나섭니다. 영화 파가는 구병모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이미 뮤지컬로도 공연이 된 바 있는 작품이죠. 작가는 냉장고에 뭉그러져 있는 갈색 과일의 흔적을 보며 과거 누군가의 입을 가득 채워야 할 과일은 이제 쓸모없는 파가로 전락했지만 그 상처 입은 과일에서 오히려 감정의 진실이 피어나는 것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조각은 바로 그 파가였습니다. 한때는 무서운 손톱이었으나 이제는 퇴물 취급을 받으며 잊혀져가는 존재. 그러나 그 안에서 다시금 따뜻한 온기와 인간다움을 회복해가는 여정을 영화는 섬세하게 따라갑니다. 주연은 이혜영, 치명적인 전설의 킬러 조각을 연기하며 감정을 차단한 냉정함과 말년의 흔들림을 절제된 연기로 소화해냈습니다. 김성철은 신입 킬러 2로 분노와 냉기를 동시에 품은 복합적인 감정선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고 그 외에 연우진, 김무열, 신시아 등 탄탄한 배우들이 영화를 단단히 받쳐줍니다. 영화 파가는 늙음과 쓸모없음의 경계에서 한 인간이 다시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킬러였고 유기견의 보호자였으며 무엇보다 상처 입은 한 사람입니다. 이혜영 배우가 연기할 조각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해답, 이번 달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죽여도 되니?